직장인은 운동을 저녁에 하잖아요. 네. 운동 끝나면 8시 9시예요. 그렇죠. 근데 꼭 먹어야 한다 하잖아요.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예전에 제가 간헐적 단식을 조금 중심에 두고 공부할 때는 아침을 거르는 걸 추천을 많이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그때 배고픔 줄어들었고 식욕 안정적이었고 발망도 줄어들었고 그 지방 분해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는 자꾸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입니다. 지난 최겸 인터뷰에 출연했던 한 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되게 많은 영감과 용기를 주셨던 분일 텐데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새로운 시리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통큐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최겸님과 함께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 통큐라고 합니다. 아마 이전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140kg라는 몸무게에서 75kg까지 감량한 총 65kg를 감량한 프로 다이어터입니다. 통큐님 어서 오세요. 네. 통큐님과 저와의 인연은 2021년 봄 통큐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하나 써주셨죠. 거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 저한테 왜 메일을 보내셨을까요? 일단 저랑 대화가 가장 잘 통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많이 공부한 거랑 최견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소름 돋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단식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제 깨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때 통큐님께서 메일 주셨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좀 너무 바쁠 때라서 제가 아마 다음을 기약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뵙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거의 2년이 흘렀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 통큐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어필을 해보자면 제가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좋은 건강 정보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네.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건강 정보가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걸 좀 막고 좋은 게 무엇인지 탐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되게 비슷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통큐님과 함께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콘텐츠를 찍어볼 건데 네.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 네. 길면 6개월 정도 네. 저도 스스로 통큐님을 평가할 거고 통큐님도 저와 진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 평가해 주세요. 네. 인턴이라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인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서 네. 좋은 것들을 잘 만들었고 네. 그리고 통큐님도 저랑 뭐 이거를 한두 달, 1, 2년이 아니라 앞으로 되게 긴 인생에서 이걸 쭉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실 때 같이 합의를 하고 네. 그때 정식으로 이 팀에 같이 합류하시죠. 아,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최겸님이 다이어트계 마이클 조던이시잖아요. 네. 네, 저는 다이어트계 이제 스카티 피펜이나 데인스 로드맨이 되고 싶은. 네, 지금은 식스맨이지만 네. 언젠간 주전은 올라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농구 좋아하시는구나. 저 농구 상당히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현재는 많은 팬을 보유한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선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선수의 마인드나 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농구가 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도 상당히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 예,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선수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부터 한 2, 3년 정도는 네. 저희 팀에서 뭐 스카티 피펜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또 다른 르브론 제임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좋죠. 네. 네. 왜냐면 홀홀 날았으면 좋겠고 네. 그 여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보아온 것들을 네.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잘 되는 것보다 일단은 최겸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씨를 많이 뿌리셨는데 이게 열매로 맺는 게 저도 같이 지켜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통큐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해보자면 통큐님께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대학의 생명공학 관련된 학과를 또 나오셨죠. 네. 네, 그래서 또 이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나 이해가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제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전한 정보는 또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할 어떤 작업이 100이라고 하면 거기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 모르는 게 정말 많고 정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저도 아직 모자란 게 많아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본 걸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고 이런 근거가 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짜 저는 5년 10년이 아니라 한 30년에서 길게는 한 60년 이상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옳았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옳은 게 무엇인지 어딘가에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 또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더 완벽하게 쌓아나가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큐님이나 다른 전문가분들 만나면서 또 소중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현장에서 그것을 겪어 나오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더 드러내면서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이론 그래서 진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많이 비판해 주세요.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 최견님께서는 모르실 만한 그 140km의 인생에 대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내용을 제가 상당히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걸로 정했습니다. 식사 타이밍이에요. 네. 다이어트 주제에서 네. 사람들이 칼로리, 탄단지 비율, 탄수화물량, 운동량 이런 것들에 많이 매몰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먹는 타이밍.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먹는 타이밍은 다르게 말하면 네. 언제 안 먹을까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럼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나 알고리즘을 봤을 때 음식을 먹기에 좋은 타이밍이 있고 음식을 먹으면 대사 기능에 뭔가 문제가 되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은 잘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맥락에서 시간 제한 섭취나 네. 간헐적 단식들이 사람들의 건강에 되게 좋은 효과들을 보이고 있는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통키님께서는 요즘에 평소 몇 시에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저는 보통 첫 식사를 11시 반에 합니다. 아침.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17시 오후 5시에 하고 이제 식사를 마무리를 하는데 제 표현으로는 영업 종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오후 5시에 영업 종료를 합니다. 보통 두 끼를 드세요? 보통 유지기에는 2끼를 먹습니다. 증량기에는 그러면 중량기에는 3끼, 많을 때는 단백질 포함해서 4끼 정도 먹습니다. 그 시간 범위 안에서? 중량기에는 좀 더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아침을 6시나 7시에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 시간에 먹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가급적이면 저는 운동 이후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즉 공복에 운동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바뀌는 편이에요. 최겸님은 식사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저는 이제 예전에는 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하루에 한두 끼 정도 먹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두 끼를 먹고 어떨 날들은 그냥 한 끼만 먹기도 했는데 요즘에 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근력 운동량을 좀 늘렸고 네. 그래서 이제 몸을 좀 만들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한두 끼에서 두세 끼로 바꿨어요. 그리고 두세 끼로 늘리니까 네. 세 끼를 먹는 날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세 끼를 먹다 보니까 일찍 먹는 걸 시작하지 않으면 네. 너무 늦게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조금 일찍 먹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침에 보통 제가 4시쯤 넘어서 네. 일어나는데 그쯤에 일어나서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하다가 네. 6시, 7시쯤에 첫 끼를 먹고 네. 그리고 또 점심쯤에 한 끼를 먹고 네. 오후에 한 4시, 늦어도 5시 네. 근데 보통 3, 4시가 가장 좋은 것 같고 네. 일부러 제가 5시에 먹지는 않고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일찍 먹는 게 어려워서 네. 한 늦어도 5시 전에 끝낸다. 그렇게 해서 3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김님은 2끼 먹었을 때랑 3끼 먹었을 때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되게 명확한데요. 네. 3끼를 먹게 되니까 네. 몸을 키울 수 있는 건 좋은데 네. 집중력이 최고조가 아닌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네. 보통 아침에 한두 끼 먹을 때는
사무직에 최적화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한 9시, 10시, 11시까지 공부를 유지하면 네. 그때가 약간 그 슈퍼마리오가 버섯 먹은 것처럼 상당히 공감되죠. 네, 되게 약간 기민하고 네. 일을 잘 한단 말이죠. 네. 안정적으로. 네. 식욕도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한번 식사를 해버리니까 네. 그 시간에 집중력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운동도 일도 둘 다 그 공복 시간에 퍼포먼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최소한 한 3시간 정도 이상의 공복이 있을 때. 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면 한 이후에 한 2-3시간 정도는 약간 최적의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차이? 저는 제가 먹는 양을 거의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지를 계속 이제 시간이나 아니면 탄단지를 얼마나 먹는지를 제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 식사를 어떻게 하고 끼니를 몇 끼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제 체중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최겸님이랑 조금 다르게 그 업무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집중을 하진 않고 있었고 대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배고픔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던 건데 저는 2끼를 먹을 때랑 3끼를 먹었을 때 명확한 차이점은 배고픔이었어요. 어떻게 달라요? 2끼 먹을 때가 훨씬 덜 배고픕니다. 네. 맞아요. 이건 아마 최경민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침을 좀 일찍 먹게 되면 되게 배고픈 순간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저녁에도 좀 더 배고픈 것 같고요. 아침을 먹는 새끼를 할 때는 아침에 컨디션이 좀 낮기는 해요. 네, 아침에 컨디션이 좀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낮기는 한데 저녁에 좀 많이 배고픈 것 같아요. 확실히.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새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다운 이펙트요? 네, 다운 이펙트라고 하는 새벽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새벽에 좀 정신이 맑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긴 밤 동안 내 몸의 그 이하 상태, 제 몸을 분해하고 있는 상태가 지난 밤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아침에도 그 유지 상태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새벽 효과를 이용을 하면은 굳이 배가 안 고프면은 아침을 안 먹어도 상당히 좋거든요. 제 몸은 계속 이제 지방 분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뭘 먹어서 몸을 합성 상태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 제 기준 공짜로 살 빼고 있는 시간을 헛되이 날리는 그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밤중에 우리가 지방 대사가 다 활성화돼서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에너지를 쓰고 있다가 네. 아침에 첫 끼를 먹는 순간부터 이제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제한하지 않은 이상 다 어떤 음식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다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지방 대사가 꺼지는 거죠. 말 그대로 브레이크패스트니까요. 패스트를 깨는 거죠.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목적이 있으시면은 아침을 이제 드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목적이 있으시다면. 근데 단순히 관습적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있는데 네. 예전에 제가 간헐적 단식을 조금 더 중심에 두고 공부할 때는 사람들한테 아침을 거르는 걸 추천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다들 아침이 바쁘니까 아침을 먹는 게 원래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아침을 많이 거르기도 해요. 그냥 커피만 마시거나. 그러니까 아침을 식사를 하지 말고 강박 가지지 말고 그냥 아침을 걸러버리고 이후에 2끼를 잘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되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조금 사람들 관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아침을 걸렀잖아요. 네. 그러면 점심과 저녁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점심을 똑바로 먹기가 어려워요. 본인의 음식에 대한 주도권이 많이 없죠. 그렇죠. 외식을 할 수도 있고 구내 식당 가기도 하는데 그 음식 메뉴가 사실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점심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제대로 안 먹었다는 뜻은 칼로리도 정확하게 풍부하지 않고 그리고 영양소 균형도 좋지도 않고. 그렇죠. 영양소들이 되게 좋은 거 많지 않고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게 애매하게 첫 끼를 먹게 되는데 그런데 퇴근 시간은 다들 6시, 7시 이렇잖아요. 그럼 그때 퇴근해서 집에 오면 7시 이후예요. 그때 한 끼를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먹게 되면 자기 전까지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복에 잠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11시 또는 10시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12시는 자야 되는데 그때 아직 배 특히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걔들이 인 상태에서 잠드는 거예요. 그 악순환을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 이제 기존에 가는뜻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아침을 거르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그리고 가는뜻 단식은 난 18대 6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16대 8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먹어도 되는 시간이니까 저기 있는 간식들 하나씩 이제 드시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죠. 과자들도 이렇게 드시면서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잘 먹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일 점심까지 못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뭘 먹지 피곤하니까 배달 앱을 켜시고 이제 배달 음식들은 보통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안 좋은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기름도 보통 이제 문제가 그럼요. 되죠. 보통 튀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드시면서 이제 가는뜻 단식을 실천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열량도 열량이지만 에너지를 또 되게 많이 섭취를 하시는 거기도 하고 소화도 다 안 될 거고 그러면 자기 전에는 이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면이 엄청 중요하다. 어쩌면 식단 이전에 수면부터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현대인의 수명을 가장 망가뜨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늦은 저녁 식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직장인들 어쩔 수 없이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침과 점심을 잘 먹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수면의 중요성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아침과 점심을 먹는 게 오히려 점심과 저녁을 먹는 것보다는 더 좋다는 말, 그러니까 편하단 말씀이신 거죠. 잘 먹기가 편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통큐님은 왜 공복 상태로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몸은 동화 상태 또는 이화 상태 둘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거든요. 동화 이화가 뭐예요? 동화라는 거는 뭔가를 만든다, 붙인다, 합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 살을 붙이거나 근육을 붙이는 거를 동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이화 상태라는 게 있어요. 네. 이화 상태는 우리 몸을 분해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 내던가 아니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던가 이런 게 이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때는 무조건 이화 상태예요. 이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자면서 무언가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때는 내 몸에 있는 글리코겐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야 돼요.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한 에너지를 당연히 써야 되는데 잘 때는 무조건 이화 상태로 돌입할 수가 있는데 네.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게 되면 내 몸은 소화를 해서 저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잘 때도 동화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잘 때는 내 몸을 이화 상태, 즉 배고픈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미 살면서 경험해 보셨을 게 야식을 먹고 자면 생각해보면 야식을 먹었으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더 피곤하고 네. 더 배고파요. 그럼요. 소화의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를 보면 네. 저는 현대인이 지금 저녁을 먹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위에서 음식이 소화돼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소장이잖아요. 네. 위에서 소장까지 넘어가는 게 위 배출인데 네. 그 시간이 짧게는 한 3시간, 보통 길면 5시간 걸려요. 네. 그리고 소장에서 음식이 또 다 소화되기까지가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려요. 네. 총.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시에 저녁을 먹으면 그리고 11시 잔다고 했을 때 4시간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아직 위에 음식이 있는 거예요. 네. 혹시나 조금 일찍 먹어서 6시에 먹었다고 해도 아직도 뭔가 이제 소화가 위에서 끝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소화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사실 우리의 몸은 이제 메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양분을 엄청나게 흡수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혈액으로 들어오고 네. 그럼 또 그런 것들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호르몬들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와야 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화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원래 밤중에는 우리 공복일 잠을 잘 들었다면 우리 몸은 몸에 있는 체지방을 좀 잘 쓰면서 또 몸에 있는 것들을 정돈하고 뭔가 분해하고 했을 텐데 네. 그게 제대로 일하지 못한 상태로 밤중에 자는 시간이 흘러가겠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야식을 먹거나 또는 밤에 늦게 뭔가 술을 마셨을 때 아침에 뭔가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수면의 질도 상당히 낮고 특히
그 많이 과식을 하고 주무시거나 네. 혹은 술을 드시고 주무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잘 잤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예, 근데 실제로 수면의 질이 높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냥 많이 주무신 거죠. 많이 주무시기만 했지 그 훨씬 더 잘 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면과 숙면은 다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카페인 마셨을 때 그리고 술 마셨을 때 네. 이때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가요. 맞아요. 중간에 많이 깬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보통 이제 깊게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구들을 좀 보면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게 건강과 다이어트 둘 다에서 좋다는 걸 보여준 연구들이 좀 많아요. 네.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네. 똑같이 아침과 점심을 먹고 한 팀은 6시에 저녁을 먹고 네. 한 팀은 9시에 먹었어요. 똑같은 양을. 네. 그런데 늦게 먹은 그룹에서 위안의 산도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음식물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또 줄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는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약 처방 받고 네. 뭐 이런 것들 하시는데 네. 어쩌면 저녁을 거르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이 여기 있고 위에 산성의 물질이 많은 상태에서 네. 눕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또 다 망치는 거죠. 네, 맞아요. 소화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네. 위에 그 산성 물질들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네. 저는 그런 분들도 조금 중요하게 볼 수 있겠다 보이고 뭐 야식을 먹었을 때 살찐다는 게 보여진 연구들은 되게 많아요. 그냥 똑같이 먹는데 네. 어떤 팀은 이제 한 끼를 이제 밤에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혈당 조절 안 되고 네. 더 쉽게 살찌더라. 네.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 전당뇨, 그러니까 당뇨 위험이 있는 사람들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공복 혈당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둘 다 시간 제한 섭취를 하는데 한 팀은 아침 8시에 먹고 저녁을 5시에 먹었어요. 네. 다른 한 팀은 똑같은 범위인데 정오에 12시에 첫 끼를 먹고 밤 9시에 마지막 끼를 먹었어요. 네. 한 팀은 좀 일찍 먹은 거고 네. 한 팀은 뒤에 먹은 거예요. 네. 당연히 결과는 앞에 일찍 먹은 팀이 네. 공복 혈당이 더 낮았어요. 아, 공복 혈당이 더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똑같이 먹고 네.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네. 공복 혈당이 더 낮게 나왔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공복 혈당 외에도 혈압이나 아니면 식욕, 이것도 좀 재밌는 게 똑같은 음식을 조금 일찍 먹었을 때 네. 뒤에 먹었을 때보다 배고픔이 덜하고 식욕이 안정적이었다는 것들이 좀 보여요.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으로 느껴지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건데요. 이것도 이제 저녁을 늦게 먹었을 때 효과를 봤습니다. 20명의 성인이었고 한 팀은 저녁을 6시에 먹었고요. 네. 한 팀은 9시에 먹었어요. 네. 그러는데 늦게 먹은 팀에 그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방 분해가 덜 됐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네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그렇죠. 아까 말했던 거랑 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8시부터 4시간 간격으로 3끼 먹은 팀이랑 정오부터 4시간 간격으로 3끼. 그러니까 정오, 오후 4시, 저녁 8시. 이거 야식도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 저녁 식사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연구했을 때도 또 비슷했어요. 그 결과는 더 일찍 먹었을 때 배고픔 줄어들었고 식욕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갈망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혈액 체크도 했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봤을 때 그 지방 분해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 아까 전에 그 배고픔 관련된 것들이 단순히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호르몬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지금도 종종 댓글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된다 또는 저녁을 꼭 먹어야 된다 아니면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너 쌤들이 그렇죠. 직장인은 운동을 저녁에 하잖아요. 네. 빨라야 한 6시 7시 네. 운동 끝나면 8시 9시예요. 그렇죠. 근데 꼭 먹어야 한다 하잖아요.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럼 먹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도. 그 관점은 참 아쉬운 게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 영양 코치 관점에서 보면은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특히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3대1 비율로 이제 섭취를 1시간 이내에 해주게 되면 글리코겐 제합성이 상당히 이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트레이너들이나 특히 보디빌더 분들은 그렇게 보통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보디빌더들은
몸의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아나볼릭한 상태, 동화 상태로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몸을 만드는 데 있죠. 그렇죠. 지금 다이어트보다 그냥 몸을 키우는 데 있고. 그렇죠. 그분들은 목적 자체가 이제 근육을 붙이는 몸을 키우는 네. 그런 데 있는 분들이고 지금 저희 보시는 많은 분들은 몸에 이제 지방을 좀 빼고 몸을 분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분들인데 네. 아예 반대 목적에 있는 그런 영양 코치를 하시게 되면은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생각나는데 약간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네. 다이어트나 건강, 운동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다룰 때 많은 이야기들이 보통 약간 운동 전문가분들한테 나오는데 네. 그분들은 약간 그 보디빌딩이나 네. 선수,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의 대상의 이야기를 일반인한테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일반인은 달라요. 지금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유튜브 다른 콘텐츠를 많이 보시게 되면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같은 현상에 대해서 누구는 먹으라고 하고 누구는 먹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거짓말 한다고 보기보다는 다들 이제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데 그거를 일관되게 말씀하셔서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네. 자꾸 사람들이 건강 주제를 얘기할 때 주어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네. 얘기해요. 맞아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페르소나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뭐 그 사람이 누구, 성별은 무엇이고 나이는 그렇죠. 얼마며 네. 지금 어떤 목적으로 뭘 하고 있으며 네. 현재 생활 습관은 어떤지 네. 생활 스케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뭘 하면 좋다, 뭘 하면 된다 안 된다를 해버리면 너무 방향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 달라요. 전략도 다르고. 스포츠 영양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일반인이 걸러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스포츠 영양 전문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보통 대사가 건강하고 합성이 우선순위인 사람들, 퍼포먼스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보기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이야기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럼 최경님 그러면 저희가 늦게 먹으면 생기는 문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산인 것 같아요. 위에 산성 물질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음식이 엉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잔다고 눕게 된다. 이 자체가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당연하게 위 안에 뭔가 망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들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그 다음은 숙면이에요. 네. 수면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숙면, 깊이 자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매일매일. 네. 그런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또 늦게 먹고 자게 되면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 그 시간에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간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화 작용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염증이에요. 염증이 뭐죠? 염증이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에서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또는 기동타격대가 출동을 해서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반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몸 안에 인지된 문제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반응. 염증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인데 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거나 너무 많이 일어나면 건강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 몸과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먹게 되면 어떤 것들이 염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작게나마도. 염증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음식이 또 소화되고 있으면 그 밤에 그 중요한 시간 동안에도 염증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면 또는 숙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치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도 될 텐데 네. 이제 자면서 우리 몸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음식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딱 좋은 비유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주기 리듬이 있어요. 서케디안 리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체 시계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네. 24시간 주기로. 네. 이걸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자극이 뭘까요? 빛인가요? 맞아요. 빛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망막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가지고 네. 이 시계를 조절하는데 그런데 빛이 중요한 건 맞는데 빛 다음으로 또 우리 대사에 중요한 이 시계를 조정하는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음식이라고 봐요. 인류 역사가 한 700만 년, 짧게는 200만 년이고 네. 동물들이 자연히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옛날엔 전기가 없었어요. 그쵸, 없었죠. 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쵸. 그때 과연 그 인류의 선조들이 수백만 년 시간 동안 해가 지고 나서 음식을 먹었을까? 자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먹을 음식은 다 밖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밖에 있는 음식을 굳이 그 시간까지 안 먹고 가지고 있다가 그 시간에 먹었을까?
저장하지 않죠, 그분들은. 네. 그때는 배고픈 시기고 되게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그때 그걸 먹어야 돼요. 맞아, 그렇죠. 빨리 쌓아야 돼요. 네. 그런데 굳이 밤 시간에 걔를 가지고 있다 먹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수백만 년 동안 밤중에 뭔가를 먹는 게 굉장히 낯선 일이었을 것이다. 부자연스럽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아침 해가 뜨면 저희 할아버지, 농사 짓는 할아버지처럼 네. 새벽에 되게 일찍 나가시거든요. 아, 그렇죠. 아직 해가 덜 떴을 때 나가세요. 그때 나가서 농사 일하시고 근데 그게 음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수렵 채집을 했다면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리고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네. 그리고 밤에 해가 질 때쯤에는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쵸. 숨고 빨리 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해가 지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 어색할 수 있다.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추가하자면 네. 소화기관 또는 관련된 호르몬 기관들도 우리 네. 몸의 어떤 일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현대 영양학이 권고하는 것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먹고 그 사이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출출하거나 당 떨어지니까 뭐 먹고 저녁 먹었어요. 또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 과일 드시죠. 네, 그렇죠. 과일을 보통 한 7시, 8시, 9시 드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자는 동안에도 아마 소화를 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진짜 하루 종일 일하고 네. 3시간만 자고 또 아침 출근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뭐 항상 나와야 되네요. 네. 24시간 나와야 되는. 그렇죠. 소화기관들 항상 일하고 있고 네. 호르몬들 계속 분비되고 있고 호르몬들이 또 다른 곳들에 다 작용을 주니까 네. 또 전신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음. 소화기관만이 아니라 전신의 세포들이 쉬지 못하고 네. 다들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일을 시작하는 거. 그렇죠. 직장인으로서 이러면 직장인으로서 이러면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죠. 직장인의 비율을 좀 해보자면 보통 6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직장인들이. 그렇죠. 근데 퇴근할 때쯤 돼서 한 오후 5시쯤 돼서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업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여기서 일을 갖고 와가지고 일을 하러 가면은 제가 야근을 하던가 네. 일의 퀄리티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날 야근을 하면 집에 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고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장인들 연차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연차. 예, 여름에 휴가 갔다 오고 겨울에도 쉴 때 쉬고 일을 하고 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일만 하고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라고 그러면 사람 고장 나죠. 사람도 고장 나는 게 뿐만 아니라 저희 몸도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적당히 쉬어줘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되게 뭔가 독특한 방법처럼 얘기하는데 네. 어쩌면 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그 간헐적 단식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최근까지도 인류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저녁 공복 자체도 네. 이게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약간 잊고 살았지만 어쩌면 저녁 공복 자체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원래 당연한 게 아닐까? 당연해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2010년 들어부터 이제 배달이 엄청 유행했으니까 저녁에 먹을 게 다양해졌고 이거 다 중요하죠. 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도 시골 지역에는 밤 8시, 9시만 돼도 여는 가게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원래 그게 당연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안 먹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의 퀄리티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조금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얻은 인사이트는 수면 개선 중요하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쩌면 이 늦게 먹지 않는 거. 그런데 조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3-4시간 전만 안 먹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최적은 8시간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8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려고 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앞에 음식을 잘 먹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저녁 금식을 한다는 건 그만큼 해가 떠 있을 때 더 잘 먹고 좋은 걸 먹는다. 네. 그래서 현대인한테 약간 제안하자면 하루에 한두 끼면 충분하다. 몸에 지방이 충분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몸에 있는 지방이랑 음식 같이 쓸 거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침과 점심 두 끼를 잘 드시는 걸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가 하루에 대한 내 업무에 대한 컨트롤도 내가 가능하고 음식에 대한 주도권도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가능한 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저야 이제 몇 년간 계속 수련을 했고 또 제 식욕 컨트롤도 잘 되는 편이니까 네.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권장을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얘기를 진짜 제일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세요? 근데 저는 이건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서케디안 리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련을 하시면은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밤 12시 이후에 안 먹어 버릇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 귀신같이 밤에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한 달 정도는 지났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식사 패턴의 네. 그 몸의 리듬이 좀 바뀐 것 같다. 네, 저는 이게 수련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수면, 식단, 운동까지 얘들은 다 어떤 그 몸의 관성이 있어요. 네, 그 생활 리듬에 맞춰진 어떤 흐름이 있어서 맞아요. 또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는 처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네, 거예요. 맞아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단식이 힘들어요라고 하는 건 단식의 부작용이 아니라 365일 매일 자주 먹어온 것의 네. 부작용인 거예요. 공복을 너무 무서워하시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패턴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정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이해하고 네. 그 과도기를 어떻게 넘어갈지를 좀 전략을 짜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반드시 적응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셔야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다 대부분 힘들어 하시니까 조금씩 그 강도를 이제 늘려 나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합의 볼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뭐 취침 전에 몇 시간 정도는 공부를 이제 하자. 네. 그래서 뭐 낮에 잘 먹자잖아요. 네. 현대인들,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과정에서? 진짜 정말 어려운 얘기죠. 일단 만약에 이상적인 거라면 아침이랑 점심을 잘 먹고 저녁은 이제 거르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네. 이제 인생이 팍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끼어들거든요. 회식도 있고 약속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직장인으로서 컨트롤이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안 되는 날까지 어떻게 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고 내가 내 식사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날에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잘 먹고 저녁을 거르는 걸 연습을 해보시든지 네. 그것도 너무 어려우시면 최대한 저녁을 좀 일찍 먹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가령 퇴근하자마자 아니면 저녁 도시락을 준비하셔서 뭐 회사 근처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네. 예. 아니면은 집에 가서 먹는 것까지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은 네.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근처에 그래도 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든지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성공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이게 장점을 많이 느끼시게 되면 알아서 그런 날짜가 늘어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안 되는 것까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들 100점으로 하시려고 저는 70점 시험에서 70점, 80점 받는 것도 잘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 심지어 40점, 50점도 빵점보다는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사람들은 다들 100점을 받기 위해서 하다가 나 100점 못 받으면 그냥 빵점 받을래라고 하고 다 포기하시니까 문제인데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좀 추가를 하자면 네. 결국에는 그 가장 내가 음식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아침이라고 봐요. 그렇죠. 내가 식사에 대한 주도권이 가장 확실할 때잖아요. 아침이면. 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침에 시간 없다고 하는데 네. 아침에 30분만 또는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맞아요. 그것만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건 못 하겠다가 아니라 안 하겠다예요. 솔직히 우리가 밖에 있는 음식만으로는 좋은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한 끼는 직접 요리해야 돼요. 하루 한 끼는 최대한 잘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대사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재료를 넣어줄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달 때 실패하는 이유는 자꾸 밖의 음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해서요. 네. 쉽게. 네. 그런데 내가 직접 요리해야 돼요. 나의 식단에 맞는 재료로. 7시 집에서 나와야 되는 직장인이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아침 1시간 동안은 요리하고 잘 먹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잘 먹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보통 추천하는 게 네. 아침에 소고기 데쳐서 샐러드 먹거나 너무 좋죠. 소고기 구워 먹거나 그러니까 목초 먹은 그 방목 소고기 그라스페드 네. 그런 것들 싸게 파는 데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팩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한 팩이 한 250g 돼요. 그럼 단백질도 거기서 한 80g
그렇죠. 50에서 80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이미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오늘 다 챙겼어요. 네, 거의 챙겼죠. 네, 그리고 포만감도 좋지. 네. 음식 잘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가면 점심 때 회사 근처에서 먹어도 조금 아쉬운 식단이더라도 그냥 괜찮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다음날 먹을 거에 대한 장을 보고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그 1시간 잘 먹고 운동 처음부터 안 해도 된다. 운동 나중에 대사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된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한 끼 잘 먹는 거 이것만 잘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뭐 제가 어떻게 요리 준비를 하고 정확히 말하면 제 친구들한테 사료 준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먹는 사료 네. 식재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내용 좀 많았는데 최겸님이 한번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전히 잠이 제일 중요하다. 네. 잠을 똑바로 하루에 7시간, 8시간 숙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나쁜 음식 끊는 건데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넣어야 되는 게 자기 전에 공복 시간 충분하게 확보해서 네. 숙면에 방해되지 않게 만들어 달라.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3가지로 나올 것 같고 네. 뭐 각자의 이제 일상이 바쁘니까 네. 여기서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텐데 네. 간단하게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고 네. 해가 지면 먹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현대인은 어쩔 수 없이 낮 시간 동안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침 시간 조금 더 한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네. 그 좋은 음식들을 충분하게 배부르게 첫 끼를 아침에 잘 먹고 가능하신 분들은 도시락 싸면 좋죠. 그러면 완전 완벽할 것 같아요. 그렇게 2끼를 먹으면 저는 이렇게까지만 지키면 진짜 무조건 건강해진다고 봐요. 여기에 좀 더 첨부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곳은 이렇게 가야 되는 이상형이 있지만 이렇게 못하게 될 경우 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에는 그렇게 하고 안 되는 날에는 어쩔 수 없는 걸로. 맞아요. 그냥 가끔씩 며칠 그렇게 뭐 친구들 만나서 네. 저녁에 뭐 먹고 뭐 술 마시고 해도 네. 평소에 그 기반을 잘 닦아 놓으면 네. 가끔씩 틀어지는 것은 이 네. 펀더멘털을 망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먹어야 될 땐 또 먹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사람들마다 이야기 다른 이유는 네. 그 주어, 맞아요. 그 페르소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과 목적을 좀 명확히 하고 말씀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스포츠 영향 하시는 분들의 그 유튜버들 이야기들은 조금 걸러드려야 되는 건 주어가 달라요. 네, 그런데 저희 유튜브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또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현대인 분들이 지금 몸에 지방이 조금 많고 대사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것들 회복해야 되는 상황 또는 지방을 잘 꺼내 써서 지방 대사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하루 한두 끼 충분하다. 왜냐하면 몸에 있는 지방도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랑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을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 괜찮다. 칼로리나 대사량에 너무 민감하게 지금 걱정 안 해도 된다. 단 공복 시간을 적절하게 만들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으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늘 주제 여기까지 해보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먹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식사를 언제 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안에 답이 있으니까 저희가 말했던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각자의 생활 안에서 몸 상태나 내 반응에 따라서 적용해보시면서 시간 조금 들여서 바꿔나가면서 쭉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 통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